일부 노년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13가지 이야기.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흔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독립적인 생활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여유와 독립성은 분명 장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뜻밖의 도전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 본인일 때의 진짜 현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은근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삶을 더 안전하고 충만하며 연결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평화롭고 자신감을 주는 경험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노년에 혼자 사는 삶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경험이 아닌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의 현실과 그것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 스스로 긴급 대비책이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면 큰 충격 중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주위의 일을 알아차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발견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사용자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소 과한 조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안전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외진 곳에 살거나 가까운 이웃이 없다면 스마트워치나 의료 경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이 집 밖에 비상 키 보관함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비상 상황이 생기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창문을 깨지 않고도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2. 외로움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삶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노신사는 한 포럼에서 며칠 동안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사랑했지만 함께 날씨 이야기나 저녁 메뉴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동반자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루틴과 책임감을 더해줍니다. 한 여성은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거기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3. 집 관리가 버거울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안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비 내린 후 낙엽 치우기, 잔디 깎기, 심지어는 청소기 돌리기조차도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체력이나 의욕이 부족해 어떤 일들은 점점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한 여성은 해야 할 집안 프로젝트 목록을 만들어 놓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서 계속 미루었다고 합니다. 집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기 때문이죠.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힘든 작업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끔씩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거 공간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작은 집은 관리할 것이 적어지고
걱정해야 할 일도 줄어들어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4. 혼자 사는 삶에서 일상이 소중해지는 이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책임을 나누거나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울 파트너나 동거인이 없을 때 일상은 삶의 안정감이 되어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오후에 걷는 산책, 저녁에 즐기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작은 습관들이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한 70대 여성은 매일 아침 같은 노래를 틀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한 집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매일 저녁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식물을 가꾸는 것 이상으로 이 활동이 하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삶의 목적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루틴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일상이 딱딱하다고 말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이 일상은 여러분의 의식이며 그것은 곧 여러분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 혼자 요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나이가 들고 혼자 살게 되면 혼자 요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식구를 위해 큰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혼자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한 냉동식품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은 온라인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요리는 더 이상 힘든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말에 미리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 두거나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취미처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정성을 들이는 작은 행동이 되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6. 고요함은 축복이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특히 분주한 가정이나 풀타임 직장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면 고요함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집이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평화를 즐기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연로한 여성은 집안일을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아 집안의 소리가 채워지도록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음악, 오디오북 혹은 TV처럼 고요함을 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요함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다면 조용한 시간을 생각하고 반성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 됩니다. 7.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혼자 살게 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권하는 배우자나 집안 식구가 없으면 쉽게 앉아서 지내는 생활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체력이 점점 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남성은 매일 걷던 산책을 점점 그만두게 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얼마나 활동량이 줄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혼자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의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걸음수 목표를 세우거나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지역 피트니스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큰 건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단순히 이 이유로 개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개가 산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신체 활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 거실에서 춤추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신체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8. 혼자 사는 삶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이유.
혼자 살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 리듬이 사라지면 하루나 한 주, 심지어 한 달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온라인 포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거나 반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성은 은퇴 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하루 중 무슨 요일인지 몇 시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함께 사는 사람의 출근 일정이나 아이들의 활동 같은 외부적인 신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스스로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슨한 스케줄을 정해서 이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장보기, 목요일에는 집 청소처럼 특정 요일에 특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시간이나 요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취미를 통해 시간을 구조화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수업에 참석하거나 오후에 정원을 가꾸거나 특별한 일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9. 혼자 살 때는 정리정돈이 더 쉬우면서도 어려워진다. 혼자 살게 되면 정리정돈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엇을 남기고 버릴지에 대해 함께 다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자신의 삶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책 한 권, 가구 하나하나가 추억을 담고 있어서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더 개인적인 일이 됩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할 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인 가치를 느껴서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정리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 때 정리정돈의 감정적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마치 인생의 한 장을 덮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단순화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소지품을 줄이기로 결심한 이유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이 더 관리하기 쉬워져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 있을 때의 정리정돈은 단순히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를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물건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결국 이 공간은 여러분의 것이며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0. 사회적 초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즐거움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의외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초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구와 가족이 각자 다른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일, 직장 혹은 먼 곳으로의 이사 등으로 인해 그룹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포럼에서 자신이 더 이상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약간 소외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성은 예전에는 전화가 울리기만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라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조언입니다. 다른 사람의 초대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사회적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를 초대해 커피를 마시거나 독서 모임을 조직하거나 거실에서 영화의 밤을 여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주최자가 되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재미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의 한 남성은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산책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그룹이 모여 지역의 다양한 산책로를 탐험하며 그는 이를 통해 활동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회적 활동을 디자인할 자유를 줍니다.
공예를 좋아한다면 사람들을 초대해 DIY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주간 감상 모임을 계획하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0일.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중요한 때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포럼에서 혼자 살면서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진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남성은 혼자 산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건너뛰고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소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등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의 보살핌과 관심을 나 자신에게도 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어요. 자기 돌봄은 단순히 몸단장이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 진료를 제때 받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모두 자기 돌봄의 일환입니다. 한 여성은 저녁에 촛불을 켜고 얼굴팩을 하고 책을 읽는 작은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건 사소한 습관이지만 오로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으로 자신을 돌본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세요.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외출 계획이 없어도 아침에 옷을 입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중히 돌보세요. 결국 혼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2. 감정적인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 살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건강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생활 방식이 바뀌거나 때로는 단절감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마음 챙김을 연습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대면 또는 온라인 지원 그룹에서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3. 미래의 돌봄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옵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혼자 계속 살고 있다면 건강이나 이동성의 변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거주 형태나 돌봄 옵션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간호 서비스, 요양시설 또는 가족과의 계획 논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된 계획은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유언장, 대리인 권한, 의료 지시서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도전이 있지만 그만큼 깊은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자유가 있으며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즐거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정원 가꾸기, 좋아하는 책 등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로 주의를 채워보세요. 그리고 힘든 날이 오더라도 당신은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처럼 이 과정을 겪으며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80세에도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혜택.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유에 대한 열정을 가진 활기찬 노인 체릴은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타인에게 의지해야 할 시기로 보지만 체릴은 독립과 강인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우아함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체릴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모든 연령대에서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발견해 보세요. 사회적 시선에서 80세는 삶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도달하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감소하고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릴, 80세의 현명한 노인은 이와 같은 통념에 도전하며 자신의 독특한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체릴은 여전히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며 그로 인해 얻는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함께 살며 가족과 함께 지내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폐를 끼칠 필요가 없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선택이에요. 이 자유와 독립을 누리며 늙어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셰릴은 행복한 노년의 삶이 자녀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얻는 고요함을 즐기며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기대에 맞출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러한 고집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이자 삶의 존엄성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과 만족입니다. 셰릴은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80세인데 여전히 귀가 잘 들리고 눈도 밝고 발걸음도 경쾌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60대 초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활력이 넘칩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제 아이들은 저를 더욱 걱정하며 혼자 집에 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함께 살자고 계속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혼자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나이 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고요? 먼저 저는 자유를 사랑하고 제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식들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집에는 제가 손댈 수 없는 공간이나 움직일 수 없는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제약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제가 함께 살게 되면 아무리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평온한 생활, 특히 배우자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국그릇과 같다고요. 너무 가까우면 입을 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는 것처럼요. 함께 살며 서로 다른 습관과 생각이 부딪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화로운 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제 선택지에서 제외했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자유로운 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제 연금은 저 자신을 위해 쓰려고 모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외부인에게 줄 수는 없죠.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압박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담을 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노년에는 제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제 몸이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한, 저는 제 작은 둥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 몸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연구도 했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장수 마을로 여행을 가서 그곳의 100세 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고 배웠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 노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들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이 돌봐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죠. 이런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정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노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두 결단력 있고 쾌활하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매일을 만족스럽고 즐겁게 살아가죠. 잘 먹고 잘 자고 기분 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니 제 미래 삶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며칠 동안 기분이 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배워서 매일을 쾌활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제 또래들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제때 식사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70세나 80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살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곤 하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제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으면 신체는 점점 활력을 잃고 결국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간 추운 날씨든 더운 날씨든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저는 항상 밖으로 나가 움직이고 세상을 둘러봅니다. 집에 누워 건강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매일 운동할 뿐만 아니라 종종 단체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어려운 길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 해도 저는 항상 스스로 하려고 고집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한번 타인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게을러지기 쉽고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게 되어 결국 능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건강을 유지하며 노년에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병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만약 잠든 채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완벽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80세의 노인이 혼자 살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노인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노년의 큰 행복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이 곧 전부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노인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게 있어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고 병이 없는 삶이야말로 노인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셰릴은 말합니다. 저는 건강하고 제 인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노년의 행복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덕분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복이 있는 법이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의 연금은 한 달에 2천에서 3천 달러 정도였어요. 남편은 생활 관리에 매우 능숙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 6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그들은 100제곱미터가 넘는 큰 집을 샀고 월 2,000달러가 넘는 모기지를 갚아야 했어요. 젊은 부부의 월 수입이 1만 달러를 넘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여러 생활비를 감당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컸죠. 남편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서 매달 자발적으로 600달러를 보내 그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우리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매달 600달러를 줄 수 없게 되었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이해심 있게 제 말을 받아들였고 저를 위로하며 이제는 그들의 지원이 필요 없으니 제가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푼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그들을 돕는 것이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기에 부유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자신과 남에게 모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이 자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아들에게 매달 600달러를 준다면 분명 제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돈을 준다면 결국 제 자신에게 드는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 상태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 건강이 악화된다면 아들은 저를 돌보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저는 매달 헨로 $100의 연금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일상 식비와 경비, 하나는 다양한 생활비, 마지막 하나는 저축용으로요. 이렇게 하면 저는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으며 아이들도 제가 스스로 잘 지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이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인이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야 자신도 노년에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노인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노부모에게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결국 노인은 씁쓸하고 지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로 저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자녀들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제 관심사가 있고 제만의 사회적 모임도 있습니다. 한가할 때면 이웃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시절을 추억하고 카드놀이도 합니다. 자녀들의 일에 휘둘리지 않고 제 시간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배려심이 많아서 종종 저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가끔은 가고 가끔은 가지 않습니다. 제게는 제 삶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이해하기에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할머니여라고 부릅니다. 농담이지만 사실 이는 제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노년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 삶이기에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피하고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제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제 건강을 지켜주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노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자신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기분을 망칠 필요가 없잖아요. 노인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행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이 좋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운다면 혼자서도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노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